17년, 18년도 패턴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겪겠지만 그 중간에 일어나는 파동은 확실히 시장이 성장을 많이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훗날은 이제 비트코인이 지수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따라다니지 않을 거다. 결국은 이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이슈 있는 종목들은 이제 따로 분리돼서 아마 상승폭이나 흐름이 그런 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벌써부터 저는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하락인 파동, 물론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정확히 따지면 약간 하락 횡보형이죠. 횡보형에서 지금 NFT 게임에 관련된 종목들이 킹덤님 안녕하세요.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변화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주식 시장처럼 결국 얘도 저는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 보면은 파동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갔다 이제 횡보 내려가는 척 하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 지지 라인이 계속 4,800에서 4,400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역시 이번에는 잘 맞아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일봉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 게 맞는데 일봉 자체로 보면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주봉에서는 아직 봉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봉들이 많이 안 나왔죠.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전 눌림목 구간과 그리고 그 아래서 이뤄진 이 세 번의 지지 라인 그리고 전 눌림목 고점 그리고 그 위에서 돌파를 하려고 했던 이 네 지점 결국은 이 밴드 라인에서 위로 가면은 위로 뚫을 것이고 밑으로 가면은 밑으로 내려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위아래가 지금 너무 탄탄하게 딱 그 정확한 앞전에서도 이 횡보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 횡보 자리처럼 지금 딱 너무 단단하게 위아래로 지금 지지 라인과 그 바닥 라인이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수연님 안녕하세요. 왜냐면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에 아직까지는 확고한 지금 그거 뭐죠? 미국이라든가 ETF나 이런 금융권에서 확실한 그 사인을 주지 않고 승인이나 이런 게 없지만 지금 블록체인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디파이로 시작해서 요새 NFT하고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새로운 신규 종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과거 있었던 일이 저는 반복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횡보하고 위로든 아래든 갈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밑에 저점 라인을 그냥 계속 생각하고 하방을 보고 접근을 했었는데 시장이 변함과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17년 18년도 때처럼 큰 한 번의 폭락을 발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지지 라인을 계속 횡보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도 없고요.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럼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조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는 제가 이 전까지는 그냥 저점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조건으로 그냥 저점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저점은 그 상태로 두고 이제 상승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방송을 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비트코인은 오른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점은 저점인데 비트코인은 어차피 7억에서 8억이 갈 건데 그러니까 장기 말고 단기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제가 요새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종목도 이렇게 지금 이 밴드 구간 4,800에서 이 4,400 내외는 일봉이나 주봉에서 계속 이가 이제 그 틀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뚫으면 상방으로 날아가는 거고 하방을 뚫으면 하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평선 이격을 당장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수렴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폭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오를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가장 바꾸게 된 계기는 거래량이에요. 여기 저 보시면 제가 거래량을 본다는데 그 주봉 그 전까지 그 2주 올랐을 때 첫 주 때는 제가 이 거래량이 안 터져서 이 상승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민님 안녕하세요. 이 두 번째 봉에서는 그 처음 그러니까 대세 그러니까 두 번째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일어나는 상승봉에 주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어느 하나의 사이클에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순간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요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 방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슈가 이래저래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대응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트하다 생각하다 늦었어도 여기 한 3만원 라인에서는 얘를 매수해줬어야 되는 게 여기 50% 펌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돌파 매매죠. 전고점을 넘는 순간은 한번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놓쳤어요. 그래서 상승이 일어나고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0일 라인 저점과 10일 라인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승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때 그 소판도님이 이거 계속 그 거래를 했다고 저한테 어찌 보면 힌트를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진중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소판도님한테 너무 올라서 무리를 하지 마셔라 계속 이런 말만 했지 제가 실제로는 진중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승 후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이 종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올 초에 그 디파이가 상승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블록체인은 세 개잖아요. 여러분 봤을 때 블록체인은 디파이, 메타버스, NFT로 이뤄지는 그러니까 명확한 산업적으로 딱 봤을 때 세 개예요. 지금 정확히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여러 가지가 확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인터넷 초기하고 저는 이 제가 보는 건 인터넷 초기하고 똑같아요. 인터넷 그 초기에는 그 검색 엔진 이제 뭐 라이코스나 그때 뭐였죠? 뭐 다음 그때 네이버는 끼지도 못했죠. 초창기에는 네이버 끼지도 못했고 야후 코리아 거의 야후 코리아 가면 처음에 엄청 떴다가 그리고 뭐 라이코스 뭐 하여튼 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시장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때 이 산업이 이루어지는 그 이름만 바뀐 거지 그 형태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디파이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가 요새 이제 디파이를 엄청 정부에서 이제 제재를 하죠. 이제 미국 정부에서 결국적으로 이제 디파이하고 그 테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 뭐지? 왜냐하면 디파이는 돈이 묶여버리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갖고 오지에서 지금 이제 디파이를 누르고 있고 메타버스 한참 띄우고 있고 NFT를 이제 띄우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나 우리가 느끼기에 감정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아직까지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봐요. 현실감도 아직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NFT가 이제 슬슬 확 일어나죠. 근데 NFT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번 시장도 게임이 먼저 선두를 할 거다. NC소프트가 뭐로 컸죠? 그렇게? 리니지 한 방으로 큰 거잖아요. 리니지 한 방. 근데 그 게임으로 컸나요? 실제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리니지는 뭐로 큰 거죠? 제가 봤을 때 현금 거래로 큰 거예요. 리니지가 만약에 현금 거래가 없었다. 그럼 저는 리니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도박을 좋아해서 그래서 리니지를 했지만 저는 그런 단순 노동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니지를 안 하고 게임을 안 하지만 그런 초창기 시장과 똑같다. 거기에서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 엑시 인피니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게임으로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해가지고 이제 현금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NFT에서 현금 거래로 가장 큰 게 플로우거든요. 플로우에서 그 키티라는 게임을 원조 NFT 게임이라 불리는 크립토 키티 이거 플로우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플로우에서 만들었고 한참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만 거래했던 크립토 그러니까 여기는 이더리움만 거래가 됐었어요. 이게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발전이 안 됐을 때 이슈가 됐던 게임이고 지금은 이제 완전 다르죠. 시장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바뀌었다 생각이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 보시면 1일 이용자 수가 23만 명이에요. 23만 명. 그리고 하루 거래량이 대략 320억.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은데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게임 거래에서 320억이면 전 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건 세계적인 게임이니까 국내 게임이 아니고. 그래서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제가 리니지 얘기했듯이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이유는 돈 버는 게임. 그러니까 그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재밌는 거와 재미는 덜하지만 A라는 애는 굉장히 재밌고 B라는 애는 좀 그냥 그렇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가 더 인기 있을까요? 저 코인 소개하는 영상을 안 찍는데 제가 항상 보는 게 있죠. 그 출신자의 학벌 그리고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 솔직히 그냥 친구 같은 경우야 그냥 막 빌려주지만 우리가 어디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목조목 엄청 많이 따지거든요.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따지는 게 아니라 투자 회사에 그 투자를 할 때는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직원들이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보고 뭐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트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판단해가지고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때 투자를 감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를 평가할 때 그냥 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이 84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뭐 이력공 저력공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받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거와 그리고 그 회사의 신용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김치코인 중에 펌핑난 종목들 쭉 찾아보면 거의 다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에요. 투자를 받기 때문에 또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업이. 그래서 얘네도 돈을 받아서 성공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토코 경제 구현하고 지난 3년간 시장에서 검증받은 탈중화 게임이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엑시의 핵심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증률이 치솟았던 필리핀에서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도 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의 순기능을
훌륭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게 훌륭한 기능의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까지는 모르지만, 리니지가 붐이 일어난 거는 우리 IMF 때 일어난 거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인터넷 세대와 그게 이제 맞아가지고 일어난 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실직률로 인해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이 게임을 함으로써 내가 한 달 유지가 돼. 그죠? 만약에 된다고 보면 사람들이 여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도박과 같은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카지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다단계란 말이에요. 사람이 계속 몰려들어야 돼요. 디파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단기로 가져가느냐 장기로 가져가느냐의 판단이거든.